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사관, 그리고 우리의 반론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부터 이제 선사시대의 세계와 우리나라. 자, 여러분들 앞으로 포맷은요, 세계를 먼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조선시대에는 세계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 간단히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자면, 조선시대까지는 거의 중국의 얘기를 주로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는 중국의 영향을 엄청 받았고, 서양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서양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근현대사 가잖아요, 우리가. 근현대사 가면 이제 세계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개화기 때 세계는 어땠고, 일제강점기 1910년대 35년까지 세계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현대사, 해방 이후에는 이제 세계는 냉전 체제였다가 뭐 냉전이 해체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선시대 전까지는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 얘기를. 자, 선사시대의 세계, 선사시대. 아까도 얘기드렸어요. 자, 선사는요, 먼저 선의 기록사자입니다. 자, 기록이 있기 전의 시대. 자, 여러분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건요, 문자예요, 문자. 문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문자가 있으면 문자를 기록을 하면 되는데, 문자가 없었던 시대는 선사시대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통 구석기, 신석기를 얘기합니다. 문자 없어.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자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특징으로 이제 문자 사용도 나오죠. 그래서 선사시대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말한다. 그리고 역사시대는 문자를 사용하는 시대는 청동기 시대다. 이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자 사용한 그 흔적이 이제 처음 그냥 철기시대에 나타난다. 요 정도 아시면 돼요. 다오리의 붓을 통하여.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 구석기, 신석기와 선사시대, 청동기 시대 이후를 이제 역사시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인류. 자, 뭐 이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최초 인류 뭐 300만 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최초의 인류. 자, 호모.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인류는 우리는 보통 진화론을 얘기하죠. 진화론을. 과학적인 진화이죠. 어디서부터 진화했다 그러죠? 유인원한테 진화했다 그러죠. 유인원이 뭐겠어요? 인류와 유사한 모든 종을 유인원이라 그래요.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이런 그 유인원에서 진화를 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호모는 인류를 뜻하는 학명이에요. 하빌리스, 도구를 쓰는 인류. 그 다음에 재주 많은, 손재주 좋은. 그 다음에 이제 에렉투스, 호모. 이건 곧게 선 인류. 사피엔스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류, 열나 지혜로운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인원에서 인류로 가기 전에 나누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 가끔 나와요. 자, 여러분들 유인원은 어때요? 몇 발로 다니는 것 같아요? 몇 발로? 유인원. 그 원숭이 보면 뭐 4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고릴라는 2발인데요. 이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고릴라도 계속 이렇게, 자, 뭐 나이만 젊으면, 예전에는 거의 뭐 따라 했었는데, 자, 어쨌든. 자, 그냥 이렇게 4발로 가다가 가끔 승질 나면 막 이거 치는 거지, 고릴라도 4발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2발로 걷는 그런 유인원이 나타나요. 자, 이거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냐? 직립보행이에요. 이게 언제 유인원과 인류를 나누게 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발로 계속 다니면 이게 딱딱해갖고 이거를 뭐 도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섬세한 도구를 만들 수 없는데
두 발로 쓰니까 이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게 손이죠. 그리고 이걸 갖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요. 도구를 만들어. 자, 그래서 자유로워진 두 손을 이용하여 직립보의 자, 도구 제작. 그 다음에 사용. 자,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개발이 될까요? 지능이 개발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하고 그다음 그림, 미술 학원을 많이 다녔을 거예요. 아니면 뭐 유치원에서도 미술과 피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왜 다닐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부모님이 너 피카소 되라고? 너 뭐 모차르트 되라고?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다닐까? 왜 어린 시절에 거의 대부분 피아노나 미술학원 다닐까? 물론 여러분들 그냥 답은 그냥 남들 다니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스갯얘기지만 우리나라 인스타 보면 우리나라는 천국이잖아. 어쩜 그렇게 다 행복해 사람들이. 근데 과연 현실은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눈에 너무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이 뭐 미술학원 피아노 다닌 건 남들 다녀서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지능 개발 면에서는요, 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어렸을 때 손을 많이 쓰잖아요. 피아노라든지 미술 많이 그리잖아요. 그럼 실제 지능이 개발된대요. 자, 그래서 직립보행에서 자유로워진 두 손을 갖고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유인원에 비해서 내용량이 엄청 커지게 돼요. 자, 인류의 출현인 거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여 지능이 발달했고 언어를 사용하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신석기 시대인데 여러분들 이때 이제 교육학적으로 구석기 시대는 이랬다 그래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온 세상이 얼음을 얼었던 자, 빙하기. 영어로 뭐죠? 빙하기. 아이스 에이지. 자, 과연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 배워서 배웠을까요? 아니죠. 애니메이션 힘이에요. 빙하기. 여러분들 그냥 아이스 에이지 이렇게 하잖아. 자, 그런데 구석기 때 빙하기가 왔다가 조금 풀렸다가 또 왔다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빙하기고 이 사이에 좀 온도가 따뜻해지는 걸 간빙기라 그래요. 빙하기 사이란 뜻이죠. 자, 간빙기가 있었고 자, 그러다 라스트 빙하기가 끝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우리는 이 신석기를 기후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후빙기라고 불러요. 라스트 빙하기가 끝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후빙기.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한 몇백 년 후에 다시 빙하기가 왔다. 그럼 몇천 년 후에 인류는 우리 시대를 기후학적으로는 간빙기라고 부르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현재 기후학적으로 후빙기에 살고 있습니다. 후빙기에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빙기하고 후빙기하고 그 전에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요 사이를 구석기와 신석기 이 사이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요 시대를 우리는 중석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석기. 라스트 빙하기가 끝날 무렵 날씨가 따뜻해질 때, 딱 요 시기를 이제 중석기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보통 얘기하지만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지만 이 사이에 중석기 시대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중석기 시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후기를 중석기 시대를 한다. 알아두시고. 근데 중석기 시대는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날씨를 생각하면 돼요. 날씨를 생각하면, 자, 구석기 시대 동물들이 덩치가 더 크겠어요? 신석기 시대 동물들이 덩치가 더 크겠어요? 여러분들, 맘모스가 크겠어요? 매머드라고 하죠. 맘모스가 크겠어요? 코끼리가 크겠어요?
맘모스죠. 자, 그 다음에 호랑이 타이거가 크겠어요? 샤벨 타이거가 크겠어요? 샤벨 타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이스에이지에 나오는 그거 긴 이빨 갖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 갖고 있는 그 타이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동물들이 덩치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인간들도 저 북쪽에 있는 애들이 덩치가 더 좋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그 지방이 엄청나게 좀 많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땐 덩치 큰 동물이 많았는데 중석기 시대가 거쳐서 신석기 시대가 가니까 자꾸 날쌘 동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덩치 큰 건물이 느리니까 하는데 이땐 날씨도 풀리니까 자꾸 날쌘 동물이 많아져. 그럼 여러분들 중석기 시대 옛날처럼 거대한 돌이나 막 이용해서 저기 맘모스 잡는 게 아니라 토끼라든지 막 이런 작은 동물이 많아지니까는 작은 돌멩이 갖고 이제 사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석기 시대는 자잘한 돌 갖고 잔석기 사냥을 하게 되고 자꾸 날쌘 동물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따 배우겠지만은 여러분들 딱 봐도 여러분들 신석기와 구석기는 차이가 이거잖아. 둘 다 돌을 재료로 해요. 근데 구석기 시대는 깨트려서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깨트려서. 그래서 뗀석기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신석기는 갈아서 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간석기라. 여러분들 깨트려서 만든 거하고 가서 만든 거하고 어느 게 더 한마디로 날카롭겠어요? 이거죠. 자, 그런데 중석기 시대에는 요게 있어요. 이게 찌르개라 그래요. 찌를 수 있는 거지, 찌르개. 딱 봐도 구석기 시대잖아요. 구석기 시대 후기예요. 찌르개인데 여기에 뭔가 일반 찌르개와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딱 요거를 승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나무를 대면 이게 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승배 찌르개. 그래서 잔석기나 승배 찌르개 같은 이음도구가 많이 발명된 게 중석기 시대다. 여러분들 토끼라든지 이런 건 짜잔 돌로 던져서 잡을 수 있는데 사슴이나 노루 같은 건 요만한 돌로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창이 뭐냐? 여기 나무를 대면 이걸 탁 던져. 그러면 여기 꽂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꽂혀서 이제 피 흘리다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슴이나 노루 같은 거 잡는 게 이제 요런 승배찌르기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토끼 같은 잔석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석기 시대에 꽤 많이 나타난다. 자꾸 날쌘 동물이 많아져서.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간석기다. 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면 이제 어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자, 물론 이제 좀 더 떨어져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1번이에요. 4개의 큰 섬. 자, 여러분들 빙하기 때는요, 해수면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빙하기 때 당연히 해수면이 낮았죠. 그런데 후빙기 때는 해수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승을 하죠. 그래서 옛날 빙하기 때는요, 동해는 상관이 없어요. 동해는 어차피 수심이 80m에서 100m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긴 상관없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긴 밀물과 썰물이 차가 크잖아요. 갯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갯벌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심이 되게 얕아요. 그래서 옛날에 빙하기 땐 지금보다 해수면이 한 80m 정도가 낮았대요. 그래서 여기가 육지였다는 거지. 그래서 걸어서 일본까지도 갈 수 있었대요. 일본까지. 그래서 이때 대륙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옮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라스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바닷물이 지금처럼 여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지형이 됐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원전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이 라스트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자, 인류는 과도이종 중석기 시대를 거쳐 신석기 시대가 접어드는데, 빙하기 때는 중국 대륙 한반도 일본이 연결돼 있었고, 후빙기 때는 해수면이 80m 상승하니까 현재 같은 지형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문명의 탄생.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인데,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들 뭐 굳이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보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도 역사를 배우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충 그리려니까 힘드네요. 자, 그냥 대충 그렸어요. 그냥 아시아요. 좀 너무 뚱뚱한데. 자, 자,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는 게 좋은 게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자, 인도고 여기가 당연히 어디겠어요? 중국이죠. 자, 인디아. 그 다음에 차이나. 그런데 인도와 중국 사이에 툭 튀어나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를 우리는 무슨 아시아죠? 동쪽이고 남쪽. 동남 아시아. 그리고 이걸 인도, 차이나 사이에 있으니까 바다가 툭 튀어나온 거 반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 지형을 뭐라 그러죠? 한반도예요. 왜 한반도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툭 그냥 군화 같은 요 지중해거든요. 바다. 여기 좀 너무 크게 그렸다. 이게 그리스고. 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나라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는 바다 툭 튀어나온 곳을 뭐라 한다? 반도예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 툭 튀어나온 거, 그러면 뭐 인도 차이나 반도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겠어요? 반도인데, 자,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한민족. 자, 한민족이 사는 바다부터 툭 튀어나온 거, 이걸 무슨 반도 한다? 그래서 한반도예요. 한반도. 그리고 보통 우리는 아시아를 인도를 기점으로 이쪽을 동아시아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구석기대 유적지 얘기할 때 한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이쪽을 서아시아라고 그러죠. 그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4대 문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물론 중국도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자,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4대 문명이 청동문명이 발생한 제일 먼저 발생한 네 곳을 4대 문명이라 그래요. 자, 4대 문명 어디냐? 자, 이쪽 중국에 여기 누런 강이 있어요. 누르황, 강하자. 이게 뭐냐? 황하 문명이죠. 자, 그리고 인도 쪽에, 인도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겐지스 강이고, 여기가 인더스 강이에요. 지금은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 주로 모여 있어요. 근데 인류 문명이 시작된 건 인더스 강이에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이 두 개 흘러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이라크죠. 그래서 이라크 쪽인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킬리만자로나 이 산맥에서 시작해갖고 요 지중해로 빠지는 강이 있어요. 자, 이게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이 흐르는 이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집트 문명이라 해요. 자, 해서 끝났습니다. 자,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문명. 여러분들 이 네 곳이 세계에서 청동기 문명이 최초 발생한 네 곳이에요. 그래서 4대 문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딱 보면 알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큰 강이에요. 큰 강. 그러니까 강이 있으니까 농사 짓기 좋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 도시가 형성돼요. 도시가 형성되고 자,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돼요. 무슨 국가의 탄생이냐? 도시국가의 탄생이죠. 그리고 언어가 사용되고 도시의 출현. 이 도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동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농사 발달하고 자, 이런 것들이 큰 강 주변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알아두는 게 국가의 출현이에요.
국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그리스 쪽에도 도시국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수많은 도시국가.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이 하나의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국가의 탄생이에요. 국가의 탄생. 국가가 탄생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나라도 처음에 국가는 군장국가예요. 군장국가. 그래서 이 군장은 부족장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족장.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을 그게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국가들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나타나는 게 연맹왕국이죠. 근데 딱 이름 봐도 알죠? 왕국인데 앞에 연맹이 붙었어요. 그럼 연맹이 더 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은 있지만 왕권이 약해. 그러다가 이제 왕권도 강해지고 관리 제도도 정비되고 그다음에 율령도 법이 율령이에요. 불교도 고등종교 불교도고 그러면 이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가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출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통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그 도시 하나의 국가가 됐다. 국가의 출현. 그리고 이게 세계 4대 문명이다. 그리고 큰 감쪽이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선사시대 어땠냐. 자, 한반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당연히 구석기 시대죠. 자, 몇만 년 전이냐? 70만 년 전. 단양 근골 유적.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 배울 때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얘기할 거예요. 구석시대 유적지는 엄청나게 많아요. 한 40개 정도 돼요.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한 것만. 여러분들 근데 그 40개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어떤 선생도 못 외워요. 자,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 어떤 기본서 같은 데 보면 막 20개 넘게 유적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40개 유적지가 있는데 시험에 95% 나오는 시험에 95% 맞추려면 7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건 많이 틀려요. 40개 유적지를 다 외우려는 놈은 열심히 하는 놈이고 자, 그 중에 7, 8개가 95% 나온다. 그럼 그걸 중점적으로 외우고 나머지 33개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죠. 그게 잘하는 거지. 근데 열심히 한 애는 그걸 다 외우려고 해요. 물론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20개 가까이 유적지가 써 있는 책도 있던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오바예요. 자, 근데 그 유적지를 배울 때 저 단양근골 유적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구석기 시대 몇만 년에 시작했다? 70만 년 전. 그럼 그 증거를 대하면 단양 도담리 근골 유적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단양 근골인데 왜 도담리가 나와요? 단양 도담리라는 마을에 있는 근골 유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담리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유적지 볼 때 어떤 애들은 리까지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안 외워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그때 얘기 드릴 거예요. 자, 단양 도담리 근골 유적, 단양 근골 유적인데 자, 70만 년 전이에요. 70만 년 전. 자, 70만 년 전에 우리나라가 구석기가 시작된 증거를 대박은 단양 도담리 근골 유적을 얘기하면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파주 교화에서 90만 년 전 구석기대 유적이 발견됐다. 그럼 우리나라 구석기 몇만 년 전부터 시작된 거로 바뀐다? 90만 년 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양 도담리 근골 유적은 가장 오래된 구석시대 유적지예요. 최고. 그래서 만약에 딴 유적에서 더 오래된 게 나타나면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는 더 오래 전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민족의 기틀 형성한 시기는 신석기부터 청동기다.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우리 좀 이따 배웠지만 구석기 시대는요 어떻게 해서 사냐?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그다음에 나무 열매 따먹고 주워 먹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반들은 정착을 하겠어요? 이동을 하겠어요? 이동을 하죠.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먹을 거 떨어지면 저쪽 가고, 그 다음에 사냥하러 계속 가고. 그리고 그러면 집을 제대로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동물 같은 데서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적지가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90% 구석기시대 유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민족의 기틀 형성하고 나발이가 없어요.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기틀 형성하려면 최소한 정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착. 어느 시대부터 정착하죠? 신석기.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무슨 선이 탄생하죠? 고조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방문화권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우린 청동기 시대까지는요, 우리는 북방계 민족이라 그래요. 보통 북방계 민족. 북쪽에서 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린 인종상 황인종, 몽골 인종이고요. 그다음 언어학상 알타이어족이에요. 그래서 우랄 알타이 산맥이 저쪽에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쪽에서 왔다고 보통 봐요. 그래서 우리를 북방계 민족이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청동기 때까지는요, 북방 문화권의 영향 엄청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청동기 시대까지 북방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증거를 대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청동기에는 아연이 섞여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민족은 무슨 민족이죠? 한민족이에요. 근데 중국도 한족이에요. 근데 쓰는 한자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 한족 문화권은 중국 문화권인데, 중국의 영향은 철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해요. 철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우리 한민족에 사는 바다부터 툭 튀어나온 곳 한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요쪽에 요 지역, 여기가 한반도라면요, 요쪽이 있는데 여기 바다부터 툭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하라는 강이 있어요. 요하가 있는데, 요하강의 동쪽을 요동이라 그래요. 그 요하강의 서쪽을 요서라고 하고. 그럼 요쪽을 요하강의 동쪽 툭 튀어나온 것을 무슨 반도라고 했어요? 이게 요동반도.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하강의 동쪽이라서 요동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과 요서를 합쳐갖고 요하강의 영역이라 해서 요령지방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하는 이거는 이제 한자식이고요. 요즘은 이제 중국말들은 원래 중국 발음으로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랴오어 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요하강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등소평이라고 불렀어요. 등소평. 그 다음에 모택동을 마오쩌둥이라고 불렀고. 근데 지금은 등소평은 덩샤오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옛날에 모택동 불렀는데 마오쩌둥이라고 부르고. 결국 옛날에 이제 한자로 불렀는데, 한자식으로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식 발음대로 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참조만 하세요. 어떤 책에는 랴오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요하예요. 요하강의 그래서 지명은 웬만하면 다 한자식이에요. 자, 다시 가면, 우리 민족은, 몽골 인종,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어계. 우랄 알타이 산맥 저쪽에 있다 했잖아요. 한참 저기 서쪽으로 가면 우랄 알타이 산맥이 나와요. 북쪽으로, 서쪽. 그래서 북방계 민족이다.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나라가 언어학적으로 영어 배우기가 그렇게 쉬운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쉬운 게, 우리나라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잖아요. 근데 영어는 I love you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도 거의 알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말을 배우기가 좀 쉬운데 기본 어순이 비슷하거든. 근데 영어하고 우리는 기본 어순이 많이 틀려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 애들은 영어를 외우기가 좀 쉬워요. 왜냐면 어순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워, 아이, 니, 너잖아요. 여기서 기본 어순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순이 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어 다음에 동사 오는데 우리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영어 배우시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말로 해석하고 그거를 재배열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해석도 중요하지만 언어를 재배열해야 되니까 한국식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참고하세요. 알타역에 우리는 알타역이다. 그래서 좀 영어 배우기가 쉽진 않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영어 못하는 걸 제가 어족 탓은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공부를 덜 한 거든지 아니면은 이제 안 하신 거니까. 왜냐면 우린 다 알타역이잖아. 그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타역에 얘기했고 우리 민족의 명칭. 자, 우리 민족은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보통 요 남쪽에 사는 우리 민족을 아까 얘기했죠. 한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제 고조선 망하고 요 밑에 쪽에 한민족이 사는 세 개의 지역을 우리는 무슨 한이라 한다? 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마한, 여기가 진한, 여기가 변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이 이 한자예요. 그건 남쪽에 있는 우리 민족을 보통 한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북쪽에 사는 우리 민족을 예맥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맥은 딱 구분이 되기 힘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여기 동해란 나라가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면 동쪽에 사는 예족이란 뜻이에요. 동해. 그래서 요 북쪽에 사는 우리 민족을 예맥족이라 그래요. 특히 이제 고구려를 맥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구려화를 맥궁이라고 불러요. 고구려인데 쓰는 활이라 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민족은 예맥족, 그 다음에 한족. 남쪽에 사는 우리 민족이 보통 한족, 북쪽에 사는 우리 민족이 예맥족이에요. 예족, 맥족, 그냥 예맥족. 근데 이제 동이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해석이 되게 많아요. 오늘 저건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걸 우리는 아름답게 동쪽에 사는 활 잘 쏘는 민족, 그따위로 해석을 하지만 중국에서, 물론 이제 공자는 좀 우리나라를 좀 치켜서 했지만 중국 애들의 기본 생각은 중화 사상이에요. 세계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만이 문명국이다. 그래서 이 새끼들은 중국만이 문명국이고 나머지 중국 주변 나라들은 다 오랑캐예요. 그래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 민족, 이걸 무슨 족이라고 한다? 그게 동이족이에요. 여러분들 동이족은 우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 외족,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말갈, 여진, 이쪽을 다 포함해서 동쪽 오랑캐 민족 동이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아름답게 또 표현하고 동쪽의 활 잘 쏘는 민족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일반적으로 중국 새끼들은 옛날부터 지네들만 문명국에 생각했고 중화사상이고 주변국은 오랑캐였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에 사는 오랑캐, 동이족으로 불렀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게 왜 이제 나중에 또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구려가 엄청 강했을 때 장수왕 때 신라왕을 뭐라 불렀냐? 이 당시 신라왕을 낮춰 부른 말이 매금이었었어요. 근데 장수왕이 세운 충주가 이 당시 중원이었거든요. 충주에 세운 중원고구려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동이매금. 이 얘기는 뭐냐? 신라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야, 동쪽 오랑캐 신라 왕새끼. 거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금이란 말은 이 당시 신라왕을 낮춰 부르는 말이지만 동이매금이 나오면 무조건 중원고구려예요.
장수왕이 있었던.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확장학습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쪽 오랑캐 민족. 그리고 고구려가 신랑을 동이매금이라 불렀다면 중원고구려입니다. 5세기 장수왕 때 세웠던. 그렇게 확장학습을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 개를 배우시더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연결되는 지식으로 배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기 되게 쉬워요.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용어 같은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선사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세 개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문명의 탄생 얘기했고,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시대. 요걸 한 큐에 비교하는, 보통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 보시고, 유적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적지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유적지 한 40개 정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것만. 근데 그걸 다 외우는 건 의미 없다.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 틀리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 꼭 알아야 되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도 얘기 드릴 거고, 아까 중석기 시대는 얘기했잖아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 넘어가는 과정에서 귀가 따뜻했다. 그래서 자꾸 나왔을 농물 출현. 이런 거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 이런 걸 다 배우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초기국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